샌드위치 밀가루 먹으면 도파민이 확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빵을 좋아해. 그럼 진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전전두 피질 활성화가 진짜 행복인 이유는 1. 우리의 마음 근력을 올려줘서 건강하게 해줘요. 2.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그때 느끼는 해방감, 자유로움은 충격적일 정도로 좋아요. 이 도파민 같은 이 뭐 술 한잔 먹고 짜릿한 거 이거랑 비교가 안 될. 심장 박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내 뇌가 지금 내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를 판단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린다 하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언제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아쉽지 않을 그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삶 경험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결국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정적 감정에서 얘기했으면 또 행복이라는 감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의 어떤 뇌과학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흔히 우리는 그냥 행복,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뇌 상태, 뇌의 기능을 행복이라는 말로 그냥 불러요. 네. 첫 번째 상태가 뭐냐면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 보상 체계는 흔히 도파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네.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 그 도파민 서킷, 도파민 회로를 흔히 얘기하는데 보상 체계는 어떤 주어진 보상에 대한 예상으로 짜릿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실제로 와 이걸 받았다, 와 로또 당첨이다, 와 이런 거. 그때 짜릿하게 쾌감을 느끼죠.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뭐 보너스를 예상치 못하게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원하는 이성이 갑자기 그 데이트를 하자고 뭐 다가왔다든지 막 이런 거, 이건 보상책 활성, 이건 그게 기분이 좋다. 네. 성공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보상할까 해서 갑자기 쇼핑했더니 기분이 짜릿하게 좋아졌어. 이게 다 도파민 보상 체계. 음. 그거를 행복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근데 저는 그걸 가짜 행복이라고 하죠. 도파민 기반 짜릿함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단순 플레저, 쾌감일 뿐. 그다음에 이 참고로 이 도파민 이 썰게 이거는 저쪽 저기에 있어요. 주로 변연계 쪽에 더 많이 이게 물론 그게 전전두 피질과도 좀 연결이 돼 있지만 그다음에 이거 말고 순수하게 전전두 피질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약간 좌측이라고 또 안화전두엽이라든지 요 전전두 피질 MPFC 포함 요 전전두 피질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게 있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언제 활성화되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 모습에 만족을 할 때 그때 기분 좋잖아요. 네.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이 루트가 다르지만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도 있어요. 와,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든지 저 사람이 감사한다든지 네. 저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인다든지 와, 저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든지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타인에 대한 긍정적 요 두 개를 처리하면 또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그것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든지 뭐 어떤 우정을 느낀다든지 해서 아니면 존중을 주고받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걸 왜 진짜 행복이라고 하냐? 전전두 피질 활성화가 진짜 행복인 이유는 1. 우리의 마음 근력을 올려줘서 건강하게 해줘요. 2.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예방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근력 세게 해주고 성취 역량 올려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하는 게 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건 효용 진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도파민으로 느끼는 행복을 우리가 더 저급하다거나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도파민으로 해서 느끼는 행복은 많은 경우 편도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방 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이지가 않게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약물 중독 같은 거. 그게 도파민 circuit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강한 자극, 좀 더 강한 자극 이렇게 되면 계속 더 원하게 효용성이 되죠.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사람이 피폐해지고 점점 더 이제 그거를 짜릿하게 쾌감을 느꼈는데 얼른 또 안 오면 그다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짜증 나는 거고 이 자극 짜릿한 자극이 안 오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부정적 정서 이게 세지고 면역력이니 건강이니 성취 역량이니 이런 건 전혀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이 쾌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뇌과학에서 밝혀낸 행복의 방법은 뭐냐? 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 그게 요 진짜 행복 얘기예요.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이, 그러니까 자타긍정이죠.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생각하시는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막 행복해. 달콤한 거 먹었을 때 행복해. 술 마셨을 때 행복해. 이건 사실 다 도파민. 네, 도파민 서킷에 좀 기반한 행복이고 교수님 얘는 약간 좀 가짜 행복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네, 가짜 행복이죠. 그냥 쾌락이다. 쾌락이고 쾌락.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술을 마시면 전전두 피질이 억제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술 마시는 건 나의 행복이야. 술 마셔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그렇다면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이 누구죠? 알코올 중독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전부 100% 우울증 증상 보이고 전부 지독한 고통에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네. 무시무시해요. 한국 알코올 중독 환자 너무 많아요. 소주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쾌락적 자극을 통해서 얻는 어떤 행복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은 사실 우리의 건강이나 삶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잘못 세뇌당한 거지.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독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음,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우유에 카세인이 들어 있어요. 네, 그 먹고 소화가 되면 케이소모핀인가? 네. 카소모르핀. 케이소모핀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약간 몰핀 같은 아편 같은 중독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글루텐 있는 밀가루 먹으면 글리아딘이 해소되면 글리아도핀 비슷하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합쳐서 먹는다고 쳐봐요. 빵에 우유 또는 구운 치즈 같은 아, 거 치즈까지. 네. 쫙 거기 케이소모핀 해가지고 샌드위치 밀가루 먹으면 도파민이 확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빵을 좋아해. 그럼 진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마약의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랑 비슷한데 그게 진짜 원하는 걸까요? 그게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 이걸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명상의 주제들이거든요. 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6가지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6가지 명상이에요. 이걸 깊게 하잖아요. 네. 그때 느끼는 행복감과 자유로움은 진짜 지극해요. 무슨 이 도파민 관련 술 먹고 기분 좋다 하는 거를 수십만 배 뛰어넘을 정도로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네? 도파민 중독 시켜가지고 그게 행복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가 좀 안타깝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돌아오면 이제 30대 이제 초반까지 살아보니까 이제 술도 좀 마셔보고 또 뭐 이성과 관계도 맺어보고 아니면 약간 돈도 벌어보고 SNS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거 해보면서 약간 쾌락과 행복을 경험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근데 지금 떠올려보면 쾌락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면 찰나에 딱 뭔가 강렬함을 주는데 없어지고 나면 더 불안해지거나 더 원하게 되고 마치 술처럼 술을 깨는 게 되게 싫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내 삶 전반에나 내 건강상에도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약간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은 나를 존중하고 또는 타인 존중하고 뭔가 베풀어주고 대가 없이 투자 말고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잔잔하고 그러니까 엄청 강렬하진 않아요. 근데 잔잔하게 뭔가 아니 그게 깊이 들어가면 엄청 강렬하다니까요. 반짝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느낌이 쫙 이런 앞에서 말했던 건 번개불 같은 탁 번개치는 느낌이면 쾌락은 행복감은 약간 이렇게 빛이 쫙 퍼지면서 잔잔하게 뭔가 깔리면서 이렇게 같이 느껴지면서 그 시간이 꽤 길고 좀 재밌는 거는
그 자극이 없어지고 나서도 좀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여운도 좀 남고 또는 다시 떠올렸을 때도 약간 행복한 느낌이 돌아오기도 하고 걔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안하진 않아요. 음. 약간 지향하는 정도는 있지만 불안하진 않고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행복감, 전전두 피질 활성화 기반한 행복감을 쫙 추구해 가서 그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걸 계속 해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속에 생각하는 나, 세상, 음. 타인 이 구별 경계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경계가 흐릿해져요. 네. 그때 느끼는 해방감, 자유로움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궁극적인 불안감의 해소가 된다는 걸 느껴요. 그냥 뭐 걱정거리가 좀 사라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죠.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음. 그래서 겸님도 좋아하시는 반야심경의 무유공포 그 핵심 그게 뭔지 맛을 좀 보는 듯한 느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짜릿해요. 그거 짜릿해요. 짜릿하죠. 근데 그 짜릿한 게 이 도파민 같은 이 뭐 술 한 잔 먹고 짜릿한 거 이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 수행을 하다가 그 수행의 짜릿함, 그 지극한 행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한번 경험하면 옛날 청나라에 누구예요? 황제도 내던진 사람이 있고 신라 시대의 왕, 나 왕 안 해. 나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게 다 무슨 내 희생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 자기가 진짜 좋아서 음.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 행복도 있다. 그거를 좀 낮은 수준에서라도 조금씩 맛보고 살면 폭력성도 줄어들 거고요. 타인과 싸울 일도 확실히 줄어들 거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 거고, 내가 나의 건강, 몸의 건강, 정신 건강 해치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저 지난번에 교수님이랑 작년에 인터뷰할 때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몇 번 경험한 것 같아요. 세상에 또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 없이 되게 잘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함을 느꼈을 때 느꼈던 게 딱 이런 거였어요. 너와 나의 경계가 진짜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 정확하게는 무라일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약간 뭔가 다 그냥 하나인 것 같은 원니스가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무유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냥 여기서 끝나도 괜찮겠어? 아무런 그 집착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젊은데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근데 물론 이제 그렇고 싶지 않지만 왜냐면 다른 이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가 기본 상태여야 돼요. 여기서 끝이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루 후회가 없다. 후회 없는 삶이죠. 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진짜 내 삶은 언젠가 시작될 거야. 미래에 언제 좋은 날, 뭐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그 뭐가 되기까지 내가 뭘 준비하고 뭐 이걸 계속 희생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아쉽지 않을 그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삶, 경험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 나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데 아니 하찮은 일을 해도 하찮은 일을 내가 선택한 거고 내 삶 주어진 거고 뭐 운이 없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그걸 갖고 이거 아니야라고 싸우면 더 괴로워지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더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끝일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심지어 더 명상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는 죽을 때 횡격막이 툭 늘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게 수축이 아니잖아요. 늘어지잖아요. 예, 이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횡격막이라는 근육은 수축되는 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여 마셨다가 네. 이완. 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쉬고 죽어요. 네. 들어 마시고 죽는 경우가 없어요. 날숨이 마지막이구나. 네, 날숨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거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요 다음 숨을 내쉴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내쉬었는데 갑자기 여기 핵폭탄이 떨어져서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지진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숨 하나하나가 나의 마지막 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쉬는 날숨이야. 나의 마지막 숨일 수 있어요. 그거가 계속 언젠간 이게 맞아요. 언젠간 나는 죽을 거고 뭐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내가 죽을 거고 언젠가 나의 날숨이 마지막 날숨이 되고 다시 들이쉬는 게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쉬었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들이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쉬는 동안에. 미래를 모르니까. 내쉬었네? 오? 살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죽었다. 살았네? 아 죽었다. 아 살았네. 이거 우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다. 아쉬움이 없다. 살았네. 죽어도 돼. 살았네. 이거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감사하다. 새롭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다. 아직 안 죽었네. 감사하다. 이렇게 살 수 있겠죠. 하루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숨 한숨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명상을 연구하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사실 명상이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는 게 또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김 교수님 너무 좋으시고 책은 읽다가 못하겠고 근데 명상은 해야겠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명상을 당장 시작한다면 또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명상 훈련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명상을 시작하신다면, 명상을 잘 하시려면, 명상을 제대로 하시려면 명상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위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행위 두 이거에 꽉 차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게 많이 되니까 그런 행위 모드, 행위 상태에서 그냥 좀 가만히 있는 상태,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그냥 한번 있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명상을 해야 돼. 명상을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명상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어떤 행위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첫 단계 뭘까? 그 다음 단계 뭘까?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나서 내가 얻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요 다음에 좀 더 명상에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뭐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까? 이런 게 딴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한답시고 딴 거 해요. 예를 들면 인내심 훈련이라든지 그냥 다른 거를 해요. 명상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 얼마든지 지금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고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걸 내가 나의 배경자가 면밀히 알아차리고 있다라면 저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이걸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고 가만히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눈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거예요. 다만 시시각각 알아차리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층수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는 뭘 알아차리고 있는가? 난 지금 떠들고 있어. 회의에 들어가서 떠들고 있어. 그때 나는 나의 모습, 나의 얘기 얼만큼 알아차리고 있는가? 또는 대화를 해. 그럼 저 사람의 말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고 뭐
그걸 얼만큼 알아차리고 있는가. 걸어 다니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아차림 중에 예를 들면 아주 독특한 어떤 특별한 거 하나 할 수도 있죠. 호흡 알아차리기, 호흡 훈련. 그건 호흡 명상이 되는 거예요. 호흡 명상이 왜 중요한지, 편도체 안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복잡한 얘기는 일단 생략할게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고정관념을 빼버려야 돼요. 아주 쉬워요. 명상은. 어떻게 보면 늘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명상은 알아차립니다.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상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올라와요. 잡생각이 안 없어져요. 잡생각 못 없애요. 명상은 음. 생각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음. 못 없애요. 명상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생각을 잠재우고 싶어, 생각을 없애고 싶어,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각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생각 좀 해라, 나 생각해. 생각이 마치 어떤 행위라고 느낌이 오죠. 뭐 한다 이래서. 하지만 예를 들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난 물을 마셔. 이런 건 행위예요. 자, 저는 이거를 입에 대고 물을 마실 거예요. 저는 이 컵을 내려놓을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거 안 돼요. 저는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할래요? 돼요?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나한테 떠오를지는 내가 컨트롤 못 해요. 생각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리는 것뿐이에요. 마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그 내가 심장을 뛰게 하나요? 내 의도로? 아니, 심장 두근거림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호흡해가지고 배 올라갔다 나갔다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장 꿈틀거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명상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림으로 해서 특정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러면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알아차리면 휩쓸려 가지 않아요. 어떤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내 생각이 곧 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알아차리는 건 누구야? 뭐 어떤 다른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걔가 이걸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고통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앞서서 초반에 부정적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정적 이런 이제 감정, 생각들이 막 되어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분노가 올라와요. 막 벌써 화가 나. 분노를 느껴. 그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해서 웬만한 자극에도 화가 나지 않는 상태. 그게 마음 근력 훈련인 거고 우리는 글로 가기를 바래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거길 안 가서 또는 거길 가는 동안이라도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면 갑자기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알아차리기.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내 심장 박동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것만 할 수 있고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걸 억눌러. 그래서 이걸 억누른다고 그러죠. 서프레션. 그건 굉장히 해롭고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더 큰 편도체 안정화를. 그건 제임스 그로스라든지 많은 이런 그 감정에 대한 연구하는 분들이 밝혀낸 거예요. 감정을 억압을 하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고 놔두세요. 알아차린다.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놔두고 따뜻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약간 다른 존재가 바라보듯이. 내가 지금 이런 분노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분노의 상황에서 내가 나의 신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걸 명료하게 알아차리면 이게 그 거리두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 감정의 일어남 가라앉음을 내가 바라보는 훈련. 그게 명상이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거나 분노를 뭐 해소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되지도 않고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린다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걸 뭐 눈 감고 할 수도 있고 눈 뜨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주 추천하는 건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움직임 명상. 대표적으로 존투 트레이닝 같은 거. 네. 그거 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계속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그 부정적 감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뭔가 도움이 되고 존투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몸의 어떤 건강상의 변화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존투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내 몸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천천히 달리기를 한다. 그럴 때 내 몸이 움직임 그거 알아차릴 수 있고 달리기 할 때 내 발바닥이 땅을 어떻게 딛는구나 어떻게 되고 내 팔이 어떻게 되는구나 글로 어텐션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redeployment of attention이 일어나는 거죠. 재배치. 주의의 재배치가 아. 일어나고 그다음에 내 호흡을 또 알아차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달리기 하니까 호흡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쫙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저절로 쫙 되죠. 제 말씀을 믿고 부정적 동사가 올라오면 운동하시고 밖에 나가서 한 30분 동안 천천히 뛰고 오면 달라질 겁니다. 그거 아주 확실해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면 달리는 동안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 이 감각 정보 올라오는 거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나가는 사물들 느끼고 그게 명상이에요.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건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앤드류 후걸만이라는 이제 미국의 뇌 과학자이자 이런 팟캐스트 운영하시는 분이 했던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안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우리의 편도체 안정화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약간 불안하거나 좀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각이 고정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약간 산책을 했을 때 다른 효과는 또 안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지니까 그게 또 뭔가 우리한테 편함을 준다 하더라고요.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라고 네. 내면 소통 책 8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뇌신경계는 편도체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신체 부위를 얘기해요. 주로 머리랑 목 쪽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네. 이 심장 내장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 10번 뇌신경계, 그게 미주신경이고 그 밖에는 교근, 얼굴 근육, 이 5번 근육, 얼굴 근육, 7번 근육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죠. 편도체 활성화. 이를 악물게 되죠. 그다음에 12번 혀 밑에 근육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뇌신경계 중 무려 3개 제일 많아요. 3, 4, 6번 뇌신경계가 안구 근육을 통제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 안구 근육을 릴렉스하고 풀어주고 하는 게 편도체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근육, 위아래 사선 움직이는 근육 얘네들을 릴렉스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턱 근육 힘 빼면 이거 힘 빼기 쉽잖아요. 안구 근육 힘 빼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시선을 좀 풀어주고 왔다 갔다 눈 동자 운동도 하고 또는 말씀하신 대로 달리면서 시야를 넓게 보고 하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최악은 약간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눈을 쫙 하고 인상 쓰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안구 근육 뒤를 풀어준다. 턱 근육도 풀고 얼굴 근육 긴장 이완하면서 눈도 약간 좀 개슴츠레 이렇게 뜨고 편안하게. 근데 잘 얼른 그게 안 되면 좌 봤다가 우측 봤다. 아니,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좌 봤다가 툭 풀어주고 우쪽 봤다가 툭 풀어주고 위 봤다가 풀어주고 그러면은 좀 계속 그걸 하면 이완이 돼요. 사선으로도 해주고 한번 쭉 늘었다가 툭 놔주고 네. 이완이 되거든요. 툭. 그냥은 이완이 잘 안 되니까 네. 그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안구 스트레칭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용한 게 내면소통책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EMDR이죠.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요거 EMDR. 그게 뭐냐면 큰 병원, 대학병원 정신과에 가면 EMDR 치료실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이만한 모니터에 이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딱. 그럼 고개 가냐에 놓고 그 점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돼요? 안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트라우마 환자들이나 불안장애, 급성 불안장애, 너무 갑자기 불안해. 그럼 확 좋아져요. 순간적으로.
이 안구 근육 이완시키는 게 와, 그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뭐 그게 저절로 많이 돼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가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가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데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 반대로 또 감정이 이제 더 그렇죠, 그렇죠, 통제가 쉬워진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건, 화나고 두려움 이걸 느끼는 건 여기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받아서 얘가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심장 박동에서 올라오는 신호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내 뇌가 지금 내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를 판단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게 아니라 내 심장의 반응이 먼저예요. 얘가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안하게 느껴요. 이게 두근거리는 거 아니 두근거리는 걸 못 느껴도 그러니까 얘 불규칙적인 심장의 박동 빠른 박동이 나는 못 느껴도 이 뇌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지금 두렵다라는 거를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한테 보편적으로 많이 처방하는 약이 베타 차단제, 인데놀 같은 혈압약이에요. 즉 심장약이에요. 심장을 천천히 살살 뛰게 하는 약이에요. 혈압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한테 그 약을 탁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살살 뛰어요. 그 불안감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신호가 우리 불안감을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심장약 먹여서라도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불안이 사라진다.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존투 트레이닝에서 내 평소 내 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휴식기 심박수 가만히 있을 때 얘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는 강심장이 됐다. 그럼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좀 되게 편한 편인데 제 약간 항상 건강검진하면 휴식기 심박이 40대 이렇게 와, 나오더라고요. 40대면 네. 엄청 세네요. 네. 40대 많이 나올 때 50 초반 음.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래서 항상 보면 약간 무슨 섬액이라고 이제 섬액이라고 나오죠. 빨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섬액된 건 오히려 좋은 거지 뭐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냥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 또는 부정적 감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로 좀 보시면 좀 전반적으로 좀 높게 있겠네요. 네, 엄청 뭐 70, 80대 유지하죠. 아무튼 60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음. 잘 하려 하지 말고 음. 일단 그냥 하면 되는데 음. 어려울 경우에는 움직임도 괜찮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명상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명상하려 한다 이런 거보다 명상을 한다 이러면 자꾸 고정관념 있잖아요. 눈 감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라 명상을 하려 할 때는 알아차림을 한다. 뭘 알아차릴 것인가? 언제 뭘 알아차릴 것인가? 여기에 계속 주의를 보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쓰고 계시는 책이 있다고 하셨지만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실 가만히 명상하기나 또는 더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어떤 명상은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아니 움직임도 있고 그걸 어린이용으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진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청진기 해갖고 내 심장 소리를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 네, 소리를. 내 심장 소리를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와. 어떻게 돼? 그 심장이 뛰고 있다, 심장 소리 느낌. 그다음에 타인의 심장을 듣게 해요. 또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소리 잡아내는 그 청진기 대는 건 하나인데 네. 이렇게 귀에 대는 건 두 개예요. 나눠져요. 네. 그 심장 소리 하나를 두 명이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처럼. 네, 이게 두 개 이렇게 귀 양쪽 귀에 대. 그러니까 이게 귀에 대는 게 네 개가 있죠. 여기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심장 소리를 나도 듣고 내 친구도 듣고 내 친구 심장 소리를 나도 듣고 내 친구도 듣고 이걸 번갈아 하면 이게 일종의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왼쪽 봤다가 내쉬면서 앞에 들여 마시면서 오른쪽 봤다 내쉬면서 이런 거 1분만 해도 편도체 안정화되고 캄다운이 되죠. 아주 간단한 거는 손 모양대로 도화지의 손 모양을 그려요. 손 모양을. 어릴 때 그런 놀이 하잖아요. 네, 그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둘이서
자, 누가 잘하나 내기하자. 그래서 뭐냐면 손 모양에 손을 대요. 그리고 삐져나오지 않게 손 모양에 손을 대고 누가 오래 버티나. 웬만한 애들 1분, 아니 1분이 왜 30초도 잘 못 버텨요. 몸이 꼬이고 막 이게 돼서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근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하면 30초, 1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조절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게 명상인 거죠, 지금. 애들한테 눈 감고 앉아서 뭐 이런 건 잘 안 하고요. 예. 그런 게 다 알아차리고 자기 조절력 강화시키고 이런 거를 하면 애들의 편도체 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제 활성화되는 이게 되고 애들이 좀 더 행복하고 차분하고 자기 조절이 되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약간 저는 기술적인 건데 어른도 포함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런 좀 긴장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직전에 혹시 할 수 있는 어떤 트릭 같은 게 있나요? 트릭이 아니라 그건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자율신경계가 긴장이 되면 날뛰거든요. 심장박동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날뛴단 말이에요. 그게 막 올라와서 불안감,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날뛸 때 그거를 개입해서 깔아앉히려면 예를 들어 내가 심장박동에 개입해서 심장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게 한다. 약 안 먹고 내 의도대로 좌심실 짜줘 이게 된다. 그러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거 내장 운동에 개입이 되나요? 안 돼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개입을 못 해요.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철저하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의도로 들이마셔, 내쉬어, 멈춰 이게 돼요. 딱 하나 호흡만이 돼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긴장이 되는 상태, 그러면 호흡 알아차리기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게 내쉬고 뭐 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근데 자꾸 개입하려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참고 개입하지 않고 내가 호흡을 이렇게 쉬는구나. 얼굴 근육, 턱 근육, 목 근육, 안구 근육 이런 뇌신경계와 관련된 부분을 자꾸 릴렉스. 음, 이완하고 배도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가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약간의 심상화 훈련이라든지 심상 뭐 훈련이요? 자기 확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각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확언이라는 건 일종의 셀프 톡이에요. 셀프톡. 그러니까 셀프 톡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이 자기 확언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이라는 건 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셀프 톡이거든요. 음, 근데 내가 컨트롤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셀프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좀 개입을 해서 얘가 막 중구난방 떠드는 걸 특정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면접 시험을 잘 봐야 돼. 아니면 운동선수야.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잘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셀프톡을 통해서 나의 의식작용을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셀프토크 훈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이 운동선수들의 셀프토크 훈련에 대해서는 논문이 뭐 몇천 편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이 도움이 되죠.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궁팀 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 7월 말 이제 지금 7월 25일 이제 오늘이 시작이죠. 오늘 이제 예선전 시작합니다. 네, 파리 올림픽인 네. 거죠. 우리 선수들의 이제 잘해야 되는데 마음 근력 훈련을 4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석 달 동안 해줬거든요. 음, 어,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바로 이 호흡 훈련이라든지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라든지 셀프톡 훈련이라든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심상화 훈련도 경기장에 가서 예를 들어 어떤 포인트를 놓고 친구를 삼는다든지 따뜻하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했죠. 어차피 이제 올림픽 경기는 이제 끝난 다음에 지났으니까. 네. 이게 뭐냐면 편한 전화를 간단하게 만트라로 한 아, 겁니다. 만트라가 뭔가요? 만트라는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암시의 효과도 갖고 오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그 셀프 토크를 그 스토리텔링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제가 개발한 이 만트라는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 피질 활성화 요 두 요소와 퍼포먼스 향상 요렇게 세 요소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창한데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전두 피질 아, 활성화를 끝이에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전두 피질을 위해서는 만트라는 짧아야 되니까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 즐거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퍼포먼스가 네, 마지막.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겸님이 이제 무슨 면접 시험을 본다, 아니면 중요한 거 한다, 아니면 스포츠 중에 이제 경기하는 스포츠, 예를 들어 펜싱에서 상대방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야구 타석에 들어선다든지, 뭐 골프 뭘 한다든지 할 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만트라니까. 음, 따라해 보세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아니, 침착하고 말고 진짜 침착하고 차분해져야지. 아,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침착하고 차분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해야 돼.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좀 즐거워야 돼.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전전두 피지 활성화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좀 단호하게. 음, 자, 해보세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100번이고 200번이고 쫙 하면 여기에 박혀요. 이건 효과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든 현대인들이 다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어. 차분하게가 감 다운도 되고 네.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침착하고 차분하게 할 때 내 감정 상태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진심으로 침착하고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죠. 그게 자기화건이죠. 침착하고 차분하게. 난 진짜 침착하고 차분해. 난 진짜 침착하고 차분해질 수 있고 나는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침착하고 차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난 진짜 즐거워. 기분 좋거든. 내가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야. 너무 난 좋아. 운이 좋아. 너무 좋지. 이게 인터뷰든 뭐 면접 시험이든 아니면 무슨 뭐 어느 대회 출전이든 나는 즐거워. 인생 뭐 있나? 난 즐겁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퍼포먼스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딱 내가 원하는 걸 10점 정가운데 꽂는 거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떠올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도움을 받은 건 저희 아이들이죠. 큰 애가 옛날에 중학교 때 전교 한 200 몇십 등 하던 애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마음 근력 훈련 시켜줘가지고 중학교 때 200 몇 등 하던 애가 고등학교 때 수능 만점 받고 그 당시 제일 높던 서울대 경영대 갔다 해서 신문에 이만큼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얘한테 수능 보러 가기 전날 면접 시험 바로 가기 전날 이 만트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오. 하나도 떨지 않고 원래 시험 불안증이 있던 애인데 그걸 했고 또 둘째. 둘째도 가르쳐 줬고 또 연세대 야구팀 멘탈 코치였잖아요. 맨날 고려대한테 졌는데 제가 맡은 후로 한 번도 지지 않은 그거 할 때 얘네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줬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졌군요.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 높이는데 이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편한 전환의 이 이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만트라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거의 그 무의식적으로 쭝얼쭝얼 나올 수 있을 정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내면화 될 정도로 하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 그냥 저는 지금부터 뭔가 아침에도 한번 하고 예. 또 뭐 하기 전에도 하고 예. 계속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음 근력 훈련의 어떤 걸로. 좋은데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 만트라도 결국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한테 했으면 하는 말을 또 같이 고민해주고 그냥 그 아이의 또 취향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해주면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만든다는 거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 만트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즐거운 마음으로 대신 네. 나는 신나는 게 좋아. 네. 그럼 신나는 마음으로 이것도 돼요. 네. 그게 즐겁고 신나고 편도잘 좋아. 근데 이쪽에 여기 그뭐 침착하고 차분하게 네. 그거 대신에 나는 뭐 좀 안정적으로 이런 말 할래. 그래도 돼요. 네.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네. 이건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네. 뭐 나는 자유롭다. 뭐 딴 거 할래.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가 편도체 안정하라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신에 나는 긴장하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부정어. 부정어의 부정어는 안 돼요. 네. 그게 만트라에 긴장하면 머릿속에 긴장이란 말이 떠올라요. 맞네요. 불안해하지 말고 아니에요. 그냥 어,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거 원하는 걸 딱딱 얘기해야지. 떨지 말자 이런 거 안 돼요. 떨지 말자 이건 안 돼요. 자, 긴장하지 말자, 떨지 말자. 실수하지 이거는 말자 안 되고. 그거 꽝이에요. 실수하지 말자. 그러면 실수가 자꾸 이 무의식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지 말자 안 되고. 미워하지 말자 이런 게 사랑하자지 미워하지 말자가 아니라. 와. 네. 그래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는 다른 어떤 말이라도 좋은데 다 긍정어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다 어떤 것도 좋은데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뭐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명상이나 아니면 이런 움직임 명상 그리고 자기 확언 또는 심상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튜브에 교수님이 되게 자세하게 각각에 대해서 또 근거랑 같이 강의를 해주신 게 있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만트라는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고 어디에도 공개한 적이 없고 최초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와. 이게 편집돼서 그 올림픽 그 경기가 8월 10일인가 11일 날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나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네. 진심으로 뭐 자기가 조금씩 각자 바꿀 수 있겠죠. 네. 해서 편한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만트라, 자기만의 만트라를 자꾸 만들어 가서 여러분들의 수행 능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구독자분들 해주셨던 댓글들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제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댓글이랑 또 양상이 좀 비슷하긴 했는데 앞에서 논의를 했지만 각자가 또 겪는 케이스마다에 대한 솔루션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구독자분들의 댓글 중에서 많이 보였던 관계에서의 어려움, 일상에서 어려움에 대한 케이스들을 제가 좀 한번 제시를 해보고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느끼시는 솔루션들 또는 어떤 마인드셋 같은 것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